다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청년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재무 테크놀로지의 약어죠. 직역하면 이제 자산 운용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운용해 가지고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외환, 달러 이런 거를 잘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거두는 돈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테크로 재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들이 재테크로 재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에는 청년들의 수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먼저 수입을 늘리지 않고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재테크를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쥐꼬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재테크 이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는 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보통 청년들 월급이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대기업을 다니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을 다니느냐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수령액이 적게는 뭐 200만 원, 뭐 많아봐야 사실은 뭐 500만 원, 600만 원을 좀 넘기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그 윤성빈 씨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일단 집에서 잘 안 나가죠.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 중에서 나가서 살게 되면은 최소한 월세 플러스 관리비 등등 해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그거를 안 나가고 이제 집에 살면서 모읍니다. 집에서 살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일단 엄마가 밥 해주죠. 빨래도 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과일도 깎아주고, 그리고 뭐 여타 등등 내가 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비용 들어갈 그 잡비가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이득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차를 안 사죠. 차 사면 돈 드니까 일단은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모임이라든가 친구들과의 관계, 술자리 이런 거 줄입니다. 그리고 옷, 패션, 취미생활 이런 것도 이제 최대한 돈 적게 드는 걸로 하죠. 그러면서 내가 버는 돈 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을 뭐 거의 다 이제 저금을 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얼마 모으는 거죠? 1년에 한 2,400만 원 모으는 거죠. 그리고 300만 원씩 모으면 3,600만 원 모으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라고 가정할 때요. 이 정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큰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현저히 적은 돈이에요. 2,400만 원으로 10년 모아봐야 원금만 따졌을 때 2억 4천만 원인데 뭐 거기다가 뭐 상당히 뭐 훌륭한 투자 수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돈으로 불어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청년들은 인컴을 늘리기는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모으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반면에는 인컴이 안 늘어요. 수익이 늘질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을 늘리는 데다가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또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요. 대학원을 가는 것처럼 어떤 단순히 뭐 학구적인 부분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뭐 사실은 다양한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뭐 또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뭐 골프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 부장님 전무님 모시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한다거나 그 밖에도 내가 뭐 기타 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내 향후 내 인생 전체에서 나의 어떤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사실은 완전히 포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수입은 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젊은 분들은 내가 가진 걸 모으는 거 외에도 내가 내 꿈을 실현해 가지고 내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사실은 좀 이런 분들이 많아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 수익이 이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지금 적은 사회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IT 버블 때라든가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과는 달리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셨어요. 월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치,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있던 거래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포부를 딱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이 10배도 늡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강하게 느끼다 보니까 내가 내 일을 해야겠다. 내가 나의 이제 그 수익을 늘려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내가 지금 모아도 만들 수 있는 시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적은 시드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 적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종목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동산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이제 더 고 리스크 상품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시드 자체는요 일단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내 신용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 예를 들면 내가 내 주머니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 내 연봉도 뭐 한 3, 4천 정도 되는 이 청년이 내가 지금 당장 더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용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시드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형태로 상당 부분의 이제 LTV를 인정해주죠. 최대 7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까지 합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 5천만 원, 1억 가지고도 수억 원대 자산을 일단 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풀리게 되면은 10%, 20%만 올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 재테크라는 거는요, 사실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서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A라는 회사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A라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거겠죠. 채권은요, 어떨까요? 내가 미국 국채를 산다라는 것은 향후에도 이제 미국 국가의 신용도가 유지가 되고 미국이 국제적으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금을 산다는 거는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금이라는 안전자산이 갖는 위치가 지금처럼 이제 세계 기축통화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 가장 어떤 국제 정세에 불구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배팅을 하는 것이겠죠. 대한민국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사실은 뭐 물론 각 급지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은 다르기 때문에 주식처럼 A 주식회사를 사는 거랑 B 주식회사를 사는 거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인덱스 펀드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가계, 이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고 거래하는 주된 경제 주체들은 대한민국 가계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보다 더 웃돈으로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사줄 거라는 거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배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 밖에도 정부가 시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대출을 더 늘릴지 말지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그 영향이 있기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어떤 가치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냐 묻는다면 대한민국 가계 경제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지금 향후에 청년들이 돈 벌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작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시드 만들어가지고 레버리지 70%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또는 대한민국 주식을 산다. 문제는 이제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의 사정만을 놓고 봤을 때 성장 동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배팅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배팅한 그들이 잘해야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재테크라는 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가계 경제가 과연 여력이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국민 GDP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웃돈을 주고 새로운 부동산을 사줄 여력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자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것인가. 물론 뭐 그중에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배팅한다기보다 인덱스 지수적으로 이제 만약에 배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이 제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 발표했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0.2% 성장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처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면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쇼크 때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이 경제 저성장 그리고 역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다면은 뇌피셜로 그냥 내가 투자한 거 오를 거야 라고 그냥 기도 메타로 그냥 행복 회로를 돌리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가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운명을 맡겨놓는 식의 재테크가 향후에는 크게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청년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 분들, 이미 중장년분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 안 할 수가 없죠. 원화로만 보유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절반은 부동산에, 그리고 뭐 3분의 1은 뭐 이제 국내 주식에,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인에 또는 뭐 외국 채권에 등등의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가 가진 돈이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복리의 마법을 부려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지금 돈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모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밖에 없는, 2억 원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내가 심지어 그 운명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자산에다가 레버리지를 이만큼 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할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테크를 내가 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컴을 늘릴 수 있는 거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가꾸고,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내가 많은 곳에 노출되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매출, 나의 수익, 이런 것들을 증대시켜서 내가 최소한 뭐 1년에 그래도 뭐 한 1억이라도 벌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남는 돈, 내 잉여 돈으로 하는 게 재테크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안 해버리면서 하는 재테크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남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까지 해야 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전부 다 도려내고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남들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닐 때 그게 단순히 향락적이다, 그게 단순히 소비적이다, 단순히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당신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모은 100만 원이라는 돈, 예를 들면은 집에서 안 나가고 어머님께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어머니가 이제 깎아주시는 참외 먹으면서, 어머니가 빨아주신 옷 입으면서 그 모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펀더멘탈을 약화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역경험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 생각에는 요즘 청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테크 말고, 적어도 청년들은 재테크에 올인하다기보다는 경험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해서 수입 자체를 먼저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윳돈이 생겼을 때 재테크를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경제 상황 자체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그것이 저절로 이제 돈을 불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테크에 올인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날카롭고 약간은 좀 불쾌할 수 있는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